자, 우리 밖에 계시는 공법 선생님이 수업을 좀 일찍 끝내주라고, 그게 학생들이 위해서 좋은 거라고 강력하게, 그래서 뭘 말아? 그랬더니 10분? 이렇게 해서, 에라이, 너 끌려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10분이 무슨 일찍 끝내주는 거냐? 끝내주려고 그러나 1시간 일찍 끝내주든가. 그죠? 원래 오늘 2시까지 수업인 걸로 알고 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서 1시간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표정이 믿는 표정이 아니군요. 자, 학교론 시간은 단축 수업도 없고, 예를 들어서 휴강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수업해서 충실하게 다 이행을 해서 빨리 그러니까 내용을 여러분들이 빨리 숙지해가지고 선생님이 물어볼 때 대답이 팍팍팍 나오세요. 얼마나 진도가 빨리 가겠어요. 그죠? 그러면 3시간이 아니라 2시간에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 물어볼 때마다 계속 튕겨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 갖고 설명해 주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복습해야 돼요. 여러분 살 길은 지금 복습밖에 없어요. 복습 안 하시면 그 다음 주에 오면은 모든 내용이 신선해요. 그냥 계속 신선함의 바다에서 그냥 수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 안 늘어요. 열심히 하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다 남겨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작년에는 여기서 남아서 공부하고 있다가 여러분끼리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제가 여기 밖에 있으면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여기 들어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쭉 해갖고 그거를 몇 개월을 해줬다고요. 그거를 그 선생님도 피곤하지만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의 의지가 있으니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뭘 해주고 싶어도 사람이 있어야 뭘 해줄 거 아니에요. 매일 남는 사람만 남고 가는 사람은 가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을 거냐고 물어보면은 마지 못해서 선생님이 사정해서 혹시 오늘 남을 건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고 이 무슨 불상사냔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간단하게 여기서 뭐 컵라면 먹든 뭘 먹든 밥에 간날 때우고 그러고 저 식사 한 2-3시간이라도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좀 남겠다라는 뭐 이렇게 해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은 없고 중요한 거는 결국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뭐. 자, 얘 한 문제짜리예요. 얘도. 자, 부동산 분류가 있어요. 29페이지. 그죠? 네. 자, 그런데 거기 가면 토지의 분류가 있는데 이게 토지 분류하고 주택 분류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전에 출제 빈도 비중으로 보면은 토지 분류가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주택 분류의 비중도 커지고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36회까지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물어보고도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까지도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우리가 인식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분류 들어가면 우리 교과서에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예,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어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저 밖에 있는 양반한테 배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나라 전체 국토 공간을 어떻게 분류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밖에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이 안 나오면 지금 얼마나, 그죠? 빨리 얘기를 해봐요. 뭐로? 자.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네.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예전에 기본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얘가 도시지역에 속했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 틀린 지문을 2번을 냈어요. 2번을. 그 다음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하면 뭐가? 주상목록에 대한 4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최근 여러분 시험에 다음 중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거는 공법에서 안 물어봐요. 근데 학계론에서 물어보면 위력을 발휘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겠어요? 1차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2차 과목을 안 봐요. 그러니까 2차 과목에 간단한 내용만 물어봐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까지 선생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 안에도 들어가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전용 주거지역은 1종하고 보로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여기는 층수에 대한 거예요. 저층, 중층, 고층으로. 여기는 단독주택 중심에, 여기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곳이에요. 이런 세부적인 거는 어디서 배운다? 공법에서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이것도 낸 거예요. 여기는 저층, 중층, 고층. 그래서 여기 있는 공동 이 주택 있죠? 네, 이게 2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틀리게 낸 거예요. 그것만 바꿔서 기출해서 그렇게 낸 거예요. 그게 답이었다고 틀린 지문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은 구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굳이 많이 안 적으셔도 돼요. 요약집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서에 빠진 건 요약집에 넣어놨어요. 그 시험에서 인용이 됐던 애들은 거기다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2차 뭐죠? 2차란다. 그 기출문제 풀이 신청하신 분 있죠? 책 안 받으셨나요? 책 안 받으신 분? 윤총각. 나머지 다 받았어요? 왜 너무 못 받았어? 어제? 야, 어제 신청했다고 안 주고 그저께 신청했다고 주고는 게 어딨어. 책은 와 있는데. 어제 등록하신 분도 있나요? 어제 등록해서 받았다는데 너는 왜 어제 등록을 못 받은 거야? 저것도 이상하지 않아? 아니, 뭐, 여기 원장님이 무슨 성별을 따져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여자는 내가지고 남자는 선생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주세요 안 그랬어? 야, 주세요 그래야지 주나 보다. 야, 그냥은 안 주고 주세요. 그래서 돈 주고 주세요 그래야지 아마 주나 봐. 저처럼 등록했어? 왜 안 했어? 너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빨리 등록해야 돼. 이따 원장님한테 전화할 거야. 여기 요주의 저기로 최천에 있는데 간만에 나왔을 때 등록해서 오후 수업까지 붙잡아놔야 된다고 내 얘기할 거야.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김총각은 왜 또 가만히 그러고 있어? 신청했어? 신청했으면 넘어가도 되는데 안 했으면 그거 해갖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저도 오래전에는 이런 별도의 강의 있으면 들으라 말아인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돼서 그 다음에 1년 공부 또 더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할 때 듣고 한 번에 끝내라.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반복이니까. 그리고 진도를 맞춰야겠는데 오늘 우리가 총론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 특성까지. 근데 문제풀이를 기출로 들어가면 총론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문제집을 갖고 오라고 그럴까라고도 생각했어요. 수업 시간에 몇 개 풀어버리게. 그리고 다음 주에 경제를 들어가면 경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출하고. 그러면 이제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진도하고 맞춰서 하는 거니까. 오전에 듣고 오후에 듣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총론을 할 때는 조금 필요한 거를 선별해서 풀어주고 경제편서부터는 쭉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전에 어떻게 돼요? 풀어보고 와야 돼요. 근데 풀어봤는데 해설을 봐도 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비두시고 그냥 넘어가란 말이에요. 그 단어 끝까지만 가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경제편까지 풀어갖고 오세요.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까지 풀어갖고 와야 되냐고. 아니 평상시 말도 안 듣던 양반들이 왜 그거는 꼭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편까지. 자, 이게 국계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서는 거기 나와 있는 몇 개? 28개의 지목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거는 공시법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내일 수업이 있죠. 네. 학개론에서는 28개 지목을 다 외웁시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이건 공시법에서 정리할 거니까. 대신에 학개론에서 활용이 됐던 거는 거기 우리 뒷페이지 넘어가면 18번하고 19번 있죠. 걔를 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어하고 뭐가 있어요? 유지. 제목을 바꿔서도 내고 국어라는 건 아까 물이 흐르고 있는 도랑 얘기했죠. 유지라는 건 물이 상식으로 고여있는 연못 저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용어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는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학교에서 이거를 다 내라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5번을 가면은, 지목부, 25번에 가면은 용어가 뭐예요? 종교용지죠? 그거 사찰용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음 중에 지목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다음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한 다음에 사찰용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독실한 불교 신자는 반가울 거 아니에요. 틀리다고요. 종교용지라고 명시하니까 그런 거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 좀 더 세부적인 거는 담당과목 선생님한테 인식과 배우시게 될 테니까 그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31페이지에 가면 거기 탁지라고 나와 있죠. 박스 밑에. 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토지분류상에서는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상 이 활동이라는 게 감정평가 활동이에요. 1번 기준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할 때는 토지의 가치를 파악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농지일 때가 가치가 비싸요? 택지일 때 가치가 비싸요? 택지일 때 가치가 비싸잖아요. 현재 농지지만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그만큼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에서 이거 배웠죠? 가격이 있고 가격 수준이 있죠? 어느 게 포괄적이에요? 어느 게 포괄적이다? 어느 게 넓은 의미예요? 가격 수준이 넓은 의미라고요. 가격 수준이. 가격 수준은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천호동이 있고 둔천동이 있으면 어느 게 시세가 비싸요? 보편적으로 어디가 비싸다? 여기 천호동 주민 손 들어보세요. 천호동 주민, 둔천동 주민. 응? 그러면 이거 아닌 다른 애들 택할까요? 여기 길동이 있어요. 어느 게 비싸요? 천호동이 비싸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시세가 만약에 2,500에서부터 3,000선이라고 그러면 얘네는 이거 정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1,800에서부터 2,000선이다라고 이렇게 가정할 때 이게 가격 수준이에요. 이게 지역과 지역과를 격차를 표시해주는 지표가 가격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별 부동산들이 있죠. 개별 부동산들은 이 안에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간평에서 배웠죠.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게 목적인 게 뭐였어요? 지역 분석. 응? 개별 분석은 물건의 구체적인 가격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 수준을 구하는 지역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개별 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개별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시험에서 3번 나온 거 아니에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필지라는 거는 개개의 필지에 있는 어떤지 그거를 소유권의 관계를 구별하게 한 거라면, 횟지라는 것은 이 가격 수준을 구별하는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토지가 속해 있는 위치에 따라 경관이 있죠. 조망권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강변에 위치한 필지들은 가격이 비싼 거예요. 이면에 있는 토지들보다. 그런 가격대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뭐를? 부동산의 가치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쭉 용어상에서 배열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활동상의 분류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지, 택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지. 근데 여기 있는 대지는 건축법상의 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목상의 대라고요. 대지가. 그럼 이게 터대째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땅이에요? 집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다가는 주택이라든가 뭐를, 상가를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보다 포괄적인 애가 뭐다? 택지예요. 그러니까 택지라는 거는 대지 조성공사가 다 끝나서 언제든지 뭐가 가능해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예요.
도시형 토지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에다가 뭐까지 지을 수 있어요? 공장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장의 지목권은 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택지가 대지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부지는 이렇게 건축 용지만 쓰는 게 아니라 건축 용지 외로 쓰는 것도 있죠. 거기까지도 사용이 되는 애가 뭐예요? 부지.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수도용지 있죠. 네.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보다도 좀 더 포괄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부지다. 그래서 얘가 좀 더 포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지도 시험에 나왔어요. 부지도 시험에 나왔어요. 용어로. 일단 여기서는 대부분의 용어를 다 썼어요. 용어를. 그러니까 구별은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자, 여기서 또 제가 이렇게 해드려요. 자, 이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후보자고 이행지의 제목을 노란색으로 해줬죠? 그럼 이건 뭐예요? 오지선단에 빠지지 않고 잘 들어온 애가 후보자고 이행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용도 지역을 나누게 되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그죠? 택지 안에는 주거, 상업, 공업. 여기는 전, 밥, 그 다음에 과수원. 여기는 용재림 또는 신탄림. 신탄림은 언어 순화 과정에서 연료림이라고 표현을 바꿨어요. 이게 신탄림이라는 것도 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탄림 그러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림이니까 얘는 뭐로 사용하기 위해서? 땔감용 나무 있죠? 숲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땔감용 나무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는 가구 있죠? 예, 가구용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목재로 쓰기 위한 나무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용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재림이라는 것도 있어요. 돈이 되는 묘목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토지가 수용이 되죠? 그럴 때 그 묘목들을 갖다 쫙 심어 놓으면 보상 금액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 중개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에 대한 일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기 나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무가 심어져 있고 논밭으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비택지라고 해요. 그러면 비택지 지역이 있고 택지 지역이 있죠. 어느 게 가격이 비싸겠어요? 택지 지역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택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가 변경이 되는 애들이 있죠. 지역이 바뀌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걸 후보지라고 해요. 그래서 후보지를 얘기를 할 때는 용도 지역 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여기는 전이 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농지 지역 내 세분화된 용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행지를 얘기할 때는 용도 지역 내라고 얘기를 해요. 요 표현을 보시면 돼요. 지역 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뭐예요? 후보지예요. 지역 내라고 그러면 이행지인 거예요. 범위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ing라고 그랬죠. 이게 중인 거예요. 전환 중이고 변경 중인 거예요. 완료가 됐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에서 택지로 용도 변경이 완료가 된 토지를 후보지로 한다면 틀리다고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선생들이 쓰는 거예요. 선생들이 모의고사 할 때 써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후보지, 이행지 구별만 하는 것도 굉장하다고 보는데 뭘 변경 중이고 완료가 된 것까지 구별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죠. 주거용지로. 뭐예요? 후보지인 거예요. 지역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선생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부적인 만약에 용어를 쓰면은 이행지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근데 후보지까지 쓰기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습을 시켜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나중에 예문으로 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필지하고 뭐가 있어요? 걔도 별표해야 돼요. 필지와 획지가 있으면, 자, 여기서 만약에 필지란 토지의 도량 단위를 의미한다. 맞다, 틀리다? 필지는요, 토지를 매매하고 관리하기 위한 단위가 필지예요. 우리가 필지별로 거래하죠. 필지별로 등기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매매하고 관리하기 위한 단위로서 만들어낸 게 뭐다? 필지인 거예요, 필지. 그래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필자가 세필이라고요. 가나다란 붓으로 일단의 토지가 있을 때 여기는 아무개 땅이고 여기는 아무개 땅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도량이라는 건 뭐냐? 면적 단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전엔 우리가 한 필지 그리고 평으로 얘기했다가 요즘 평방미터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도 관리하기 위한 단위 개념이지 그걸 갖다가 거래하기 위한 단위 개념으로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면적 단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걸 도량 단위 그러면 한문으로 적어주면 모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면적 단위 이렇게 쓰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더 중요한 게 필지예요. 그래서 얘가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 단위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얘는 토지를 매매하고 뭐 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걸로 우리가 구별하는 게 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얘가 무슨 단위로도 쓸 수 있어요. 얘가 권리변동 단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없는데 전공서적에는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출제자가 낼 때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학개론에서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책을 편집을 할 때 그 부분을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까지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테스트 학원 할 때 이런 표현도 준단 말이에요. 그죠?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법률적인 측면에서 구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획지는 무슨 차원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는 토지에 뭐를 구별하게 한 거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으면 노타리가 있고 여기 A, B, C, D에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소유권 관계는 구별을 하는 게 바로 필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4개 이렇게 일단의 토지들이 있었을 때 얘네만 한강에 접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격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격 수준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은 걸 획지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상에서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을 획지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이 가격 수준 있죠? 이거를 판정하는데 전문가가 평가사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 개별 물건의 가격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중개사들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필지하고 획지.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획지를 일 수도 있고. 그죠? 하나의 획지 안에 여러 개의 필지가 모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거를 여러분들 어디서 배웠다? 감정평가에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원래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 이렇게 지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하나의 공장 용지로 쓰면은 따로따로 개별로 평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괄 평가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획지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가상의 용어는 일괄 평가라는 건데, 일괄 평가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 사죠. 낱개로 사면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가격이 다 틀려요. 근데 박스로 구매하면 어때요? 박스당 얼마 하네요. 그게 일괄 평가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도로가에 있을 때 전면 상가, 이면 주택 쓰면은 어떻게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 획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구분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기억하나요? 제목이 얘기하잖아요. 뭐? 왜 구분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이지만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구분해서 평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괄이라는 건 왜 일괄이라고 했어요? 여러 개의 물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의 용도로 쓰이면 그냥 같은 물건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학계로는 번역물이에요. 번역물이니까 제목을 보면은 대충 유추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목을 보고 조금 생각만 해보시라고요. 그죠? 좀 도와주세요. 그죠? 어떻게든 저기 합격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집중도 좀 해주시고 그죠? 여러분이 합격을 해야 여러분이 합격을 하면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제가 뭐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희들도 이 정도 강의했으면 뭐가 어떻게 돼서 이름을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옛날에 저기 EBS 방송도 다 해봤고 ITV 방송도 한 3년 해봤고 다 해봤어요. TV 방송도 다 해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초창기 때는 틀렸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방송에 나오면 인근의 그 편의점 사장도 알아봤어요. 어디선가 본 듯하다 이렇게.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가서 여러분하고 여러분 여기 그 가족 지인들하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제 우연히 길 가다가 부딪혔을 때 명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중개에서 개업했다고. 그죠? 수강증 꺼내주면서 요즘은 이 학원 다니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죠? 그냥 두고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대지하고 뭐가 있어요? 맹지. 이때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디자를 써서 이게 자로 대자예요. 무슨 대자? 자로 대자.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있었을 때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연결된 통로가 없는 애 있죠? 걔를 뭐라고 그래요? 걔를 맹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제한이 되는 용도의 토지예요. 시세보다 한 30% 감가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맹지인데 여기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사람이 다녀요. 이렇게. 사람이 다니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도로가 열릴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런 변화를 누가 중개업자가 늘수 있게 잘 봐야 돼요. 시골에 가면은 맹지인데 이게 도로를 낼 수 있게끔만 주변 토지 소유자들에게 허가만 받아올 수 있으면 뭐 거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통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지가 있고 B지가 있을 때 이렇게 통로하고 연결이 돼 있는 자료형 모양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그걸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로가 연결이 돼 있어도 실상은 연결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땅에서 도로를 열게끔 허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에서 요역지, 승역지 배우셨죠? 지역권 설정하면서. 그래서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대한 용어나 기본적인 거를 잘 정리하시면 학계론에서 이런 내용 들을 때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럼 학계론 선생님도 이런 부연적인 뭐 요역지, 승역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담당하면 선생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준맹지라는 것도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나지하고 뭐가 있어요? 건무지. 여기서 얘는 용어상에서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건부지는 토지상에 뭐가 들어서 있어요?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나지는요. 그런데 거기 교재에 보면 나지 그 제목 밑에 지문 1번이 있죠. 나지란 거기서부터 밑줄 치는 거예요.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본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했죠. 거기까지. 그 밑에 나지 중 지목이 대인 경우 나대지가 되지만 나지가 반드시 지목이 대인 것은 아니다. 생략상. 시험에 그걸 왜 내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지 일단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표준지 공시가 있죠? 예, 얘를 평가할 때는 항상 이 상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상태로? 나지 상태로. 그러니까 나지 상태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가만히 보세요. 표준지라는 거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예요. 개를 기준으로 개별 피지의 가격을 우리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도시 지역은 대부분 토지상의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는 토지의 최이용 상태를 판정하기가 어려워요. 지난번 여기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성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뭐가 시장성이 더 좋아요? 나지가 건부지보다 시장성이 더 좋아요. 왜 얘가 더 좋아요? 어? 얘가 얘보다 시장성이 좋은 거는 얘가 이거를 기대할 수 있다고요. 아까 최유 이용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강남에 가면은 테헤란로라고 있죠? 여기 토지 가격 싸요, 비싸요? 여기에 최유 이용이 뭐겠어요? 고층의 오피스라고요. 여기 가면 포스코 쌍둥이 빌딩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 다 고층의 오피스로 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강남 대로 라인 있죠? 옛날에 이 강남 쪽에 이 대로 넘어가서 강남역으로 역삼에서 강남역 넘어가는 길에 예식장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예식장이 돈이 됐어요. 현금 장사였고. 그리고 예식장 안에 가게 되면 평생에 한 번뿐인 그 시기니까 신랑 신부가 그때만큼 원없이 돈 쓸 때가 그때예요. 애들도 그걸 부추기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현금 장사가 돈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때 당시에는 최유 이용이었던 거예요. 지금 예식장은 없어졌어요. 뭐로 바뀌었겠어요? 고층의 오피스로 바뀐 거예요. 이게 훨씬 가치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뭐로 짓는 게 최유 이용이다. 고층의 오피스를 짓는 게 최유 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낮이에요. 근데 얘는 한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여기서 개발을 할 때는 고층의 오피스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바로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건축물이 있으면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가치가 100억이고 얘도 가치가 100억으로 나왔을 때 매수자는 이걸 빼달라고 그러죠. 건물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해요.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거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가 시장성이 좋다? 나지가 뭐가 가능해서 최유용 용도에 맞게끔 바로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외도 있어요, 없어요? 예외적으로 나지보다 뭐가? 건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 있죠? 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건물이 있잖아요. 걔는 나지보다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철거되면 그만큼 딴 데서도 지을 수 있어요. 그 구역 내에서. 그래서 그것만 또 사고 팔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요. 나지 용어 알아두시고 시장성에 대한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거기 지문 3번에 1번에서 나지를 갱지하고 저지로 구별한다는 거 있죠? 그거는 이게 나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갱지하고 뭐로?